안녕하십니까. 이수은 부동산 연구소 이종성 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4일 날 있었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많은 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큰 골자로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32만,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1만, 그리고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2만. 그래서 서울과 전국적인 수치를 나눠서 이렇게 공공주도 3080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대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해 좀 살펴보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거는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단지 등을 이제 주상복합 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역세권, 중공업, 그리고 저층 주거단지를 복합 사업을 하겠다. 결국에는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공 직접 시행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하는 지역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공공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좀 민간이 해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직접 시행해 주겠다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시재생은 물론 이제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합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길만 닦아주고 가로등 이런 건 아니에요. 노후된 주택을 땅콩주택이라든지 협소주택, 도시재생 모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공급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물량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투자적 관점이나 실거주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투자적 관점에서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공택지 신규 지정 같은 경우도 이제 대략적으로 처음 발표했을 때 15곳에서 많게는 25곳, 약 20곳 내외 정도를 이제 신규 택지 지구를 조성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민간이라기보다는 공공이 이제 땅을 매입을 하고 그거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좀 지켜볼 내용은 크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가 보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정비 확대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물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지만 비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비주거용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사를 통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크게 우리 투자적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그리고 소규모 정비 확대, 이 부분도 물론 가로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념은 하고 개념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단독은 안 됩니다. 민간 토지주들이 일반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개발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이 아예 단독으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합동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민간 출자 비율을 제한한다. 그리고 수익성을 제한한다.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토지만,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뭔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정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내 땅과 그리고 내 건물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가 분담금을 통해서 결국 일반 분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성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출자 비율을 제한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토지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LH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러면 수익성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임대 비율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내가 분담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이 내가 분담금을 통해서 향후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집이 지어졌을 때 그간의 이제 시세 상승이라든지 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일정 부분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의 비율이 나오기 쉽진 않을 거예요. 서울의 주요 지역일수록 입지가 더 좋고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 그리고 도심권일수록 더 이런 동의는 받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민간 수익성을 제한한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구역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라는 지역에 이제 공공이 직접 개입을 통해서, 물론 이제 강제는 아닙니다. 동의 3분의 2는 얻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을 하면서 수익성을 원주민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든지, 그 지역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추진을 하고 민간이 이제 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공공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은 해주겠다는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2월 4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잔금 날짜와는 무관하세요. 그래가지고 2월 4일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나 계약하신 분들은 전혀 하등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대책 발표일 이후 2월 4일 이후겠죠. 신규 매입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투자하실 때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선 공급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은, 이 우선 공급권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주권이 결국에는 이제 전매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단계를 밟아가면서 시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익이 발생되고 하면 갈아타기도 하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아타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갈아탄다든지 이런 좀 단계 밟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입주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예정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일정 비율, 일정 면적 이상의 뭐 토지 같은 것들은 거래가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거주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민간적인 부분에 개인으로 놓고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큰 의미는 없죠. 왜? 어차피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이 구역 지정이 됐다, 사업 예정지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큰 작용은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현금 청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업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사람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공공택지 신규 지정, 상반기 내에 20곳 내외 지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좋죠.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규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싸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적 관점에서만 본다고 해도 내가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이거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변이라든지 그 인근 일대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변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집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쪽 인근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될 거는 크게 없다고 보여져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좀 괜찮게 잘 한다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근데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겠죠. 이거는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민분들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 10%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지자체에서 아니면 LH에서 지구지정 요청을 받게 되면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서 정비구역 예정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예정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1년 이내 토지주 중에 그 조합원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다시 기존 정비 사업지로 다시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1년 동안 1년 이내 토지주 중에 3분의 2 동의를 얻는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구역 지정이 되든 안 되든 1년 동안은 거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구역 지정이 1년이 지나서 동의율이 안 나와. 해제가 됐어. 그럼 다시 일반적인 개발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는 1년 동안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쪽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지 서울 주요 지역 역세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역세권에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쪽 지역으로 해서 내가 직장과 업무 지역이 주로 가깝거나 아니면 서울 주요 지역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분명히 이쪽 지역이 지정될 텐데, 서울 주요 지역들이 1년 동안 묶어놓는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까지 묶어놓는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돼요. 왜? 역세권에서 비껴나가지고 결국에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거주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쪽 지역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뛰어버리는 거예요. 역세권과 준하는 만큼의 가격으로 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그쪽 지역에 대한 가격은 잡아놓겠다, 아니면 주택 공급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동의서가 안 나오게 되면, 이만큼의 동의가 안 나오게 되면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만 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입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비껴나가지고 주택을 매수하는 거지만, 여기밖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지역들, 이제 막 조합 설립 막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 단계는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들의 조합원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직접 시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같은 경우도 1년 내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것도 구역 지정을 받아서 이제 동의율 반 이상을 조합원들이 냈다,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50% 정도의 그 분들이 사업을 좀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직접 시행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수익성은 일반 민간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만큼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해서 사용되는 돈들이 발생되니까, 물론 이제
장점으로는 입주가 빠르다는 장점.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1년 이내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 공공직접 시행으로 해서 동의서를 많이 걷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추진됐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했는데 안 되면 또 1년 동안 거래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거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좀 정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많이 지정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결국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 단계겠죠.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막 한참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업지라든지 아니면 관리 처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이 지역들의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비 사업지들이 결국에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나는 사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공공으로 가야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나는 그냥 금액이 더 오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사업 시행인가 전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사업 단계로만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기존 사업지들의 가격을 대폭도 올리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역세권, 당장 서울 주요 지역의 역세권들이 거래가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이 조금 속도가 안 나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는 결국에는 역세권에서도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돼서 구역 지정을 받지 않을 만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에서 한 발 물러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그 재개발적인 그 정비사업 요소로 좀 본다고 하면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밖에는 쏠림 현상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개발 쪽이나 이런 부분은 힘들겠죠. 서울 주요 지역 라인이라든지 업무 지역들이 좀 쏠려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주택 공급이 노후돼 있는 주택 공급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쪽으로밖에, 그런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 역세권이라든지 노후도가 좀 심한 지역의 역세권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을 통해서 1년 동안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도 기존의 사업 속보다 느린 재개발지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제 거래에 대한 부담을 좀 충분히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러면 결국에는 역세권에서 비껴났거나 아니면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울 주요 지역들의 그 업무 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제 노후도가 이제 심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이제 정비구역으로 이제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지역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당연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등 투자처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는 개념과, 그리고 약간 연식이 조금 15년 20년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이제 30년에 근접해 있는 구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또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은 또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로 해가지고 저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쪽으로에 대한 쏠림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시고 이런 지역 쪽으로 해서 대체주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월 4일 날 나왔던 대책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